수차란 수성 물감을 가지고 물에 풀어서 안료를 종이에다가 그리는 것을 수차라고 합니다. 지금의 화이트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종이 자체를 그대로 남겨놓는 작업입니다. 수차를 제가 좋아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어떤 물 속에 있다가 태어난 건데요. 일단은 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맑게 해주는 그런 영감을 줍니다. 제가 선택하게 된 하나의 이유 중에서도 어떠한 맑은 영혼을 갖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제가 나를 무한히 내려놓는 그런 훈련 속에서 인내 속에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어떤 제작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작 과정은 첫 번째 이제 스케치를 연필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이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동양화에서 어떠한 수묵화와 같은 여백의 미를 그대로 남겨놓는 작업을 합니다. 제 그림 속의 특징은 빛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대상 속에서도 화이트, 흰색을 최대한 종이 그 자체를 남겨놓는, 칠하지 않는 그걸 매력으로 삼고 제가 그 소재 중에 하나도 레이스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인내, 힘든 시간들을 그림으로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스케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마스킹을 씌우고 마른 후에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데요. 수없이 덧칠을 해도 맑은 이 영감을 그대로 종이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수차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저 역시 그걸 보급하고자 끊임없이 수차 연구를 하고 있는 하나의 작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작업은 지금 이 완성도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스케치 하는 작업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킹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스가 갖고 있는 구김, 그 다음에 또 세탁을 했을 때의 어떤 접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마스킹을 떼고 나면 화이트로 남지만 다시 하고 나서 또 명암을 일일이 줘야 됩니다. 마스킹은 밖에 나오면은 바람, 공기 때문에 빨리 마르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칠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마른 다음에 물감으로 해서 이 종이를 지금 화이트를 그대로 막아놓는 작업입니다. 마스킹은 한번 칠했을 때 완벽하게 메꾸지 않으면 어떠한 구멍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칠하시고 조금 마른 후에 다시 2번 칠해 주는 게 완벽하게 면을 메꿀 수 있습니다. 수차 작업이 여행 갈 때 하는 그런 일반 스케치 정도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만 이런 작업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까 제가 어떠한 과정을 부분적으로 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세계적으로 박유미에 뭘 배우고 싶어 하냐면 지금 이 레이스를 어떻게 하는가를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제가 오늘 이걸 선택을 했거든요. 제 그림은 흰색하고 블랙을 쓰지 않습니다. 흰색은 종이 자체. 왜 이 깨끗한 종이를 제가 또 화이트를 입혀서 색을 칠해서 할 바에는 수채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검정색에서 흰색을 올릴 수 있고 또 색을 칠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이 수채화의 그 수묵화, 목과 종이의 하얀 여백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수채화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 그림 속에서 이제 어떠한 화이트는 종이입니다. 종이. 마스킹을 칠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띄고 나면 거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은 이제 1차 어떠한 면이 갖고 있는 덩어리를 만들어 주고요. 지금 마스킹이 덜 말라서 그러는데 준 다음에 어떠한 질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두께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거의 저희들은 없습니다. 어떤 미디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약간의 가구가 갖고 있는 새의 느낌을, 거친 질감을 내기 위해서 붓을 조금 눕혀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거친 질감을 그대로 나중에 활용을 해서 이 가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그대로 표현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1차 색을 바르고 나서 항상 기다려야 되는 어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격이 급하다고 바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염성을 안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일단은 이염성을 안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계산한 식대로 차근차근 순서를 1번, 2번, 3번 해서 어떠한 명암을 주고 난 다음에 질감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물이 자꾸 흐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큰 면을 칠할 때는 그림을 바닥에다 눕혀 놓고 칠하시고 또 세워놓고 칠할 때는 사실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세워놓고 칠하고 또 눕혀놓고 칠하고 또 세워놓고 칠하고 해서 전체적인 덩어리를 본 다음에 지금 이제 거의 밝고 어두운 부분의 덩어리를 지금 어떤 정도 기본 색을 칠해놓고 나서 조금 말라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평붓, 넓은 붓을 이제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붓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큰 붓, 평붓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까는 물성이 많은 작업을 한 거, 부드러운 느낌을 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가구에서 철이 갖고 있는 그런 거친 질감을 내는 작업입니다. 이럴 때는 붓을 눕혀서 최대한 면을 써서, 손으로가 아닌 면으로 써서 지금 질감을 내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금 빛이 있는 쪽은 좀 더 밝게, 그 다음에 중간톤, 그러니까 빛은 거의 3단계로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큰 덩어리, 전체적인 덩어리를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림을 감상하실 때에는 약간의 눈을 지그시 감고 한 3m나 그 정도의 거리감에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은 쪽은 밝게, 그 다음에 어두운 쪽은 점점 어두워지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컬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트에서도 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밑에 물이 있을 때에는 종이에서 색을 서로가 섞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친 질감 같은 경우에는 붓에서도 물을 최대한 빼고 물감을 적게 하고 면을 사용해서 붓을 눕혀서, 예, 눕혀서 예, 갈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치 그 파도가 일 때 어떠한 반짝반짝하는 부분 있잖아요. 표면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차 그 고정관념은 교육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틀리면 수정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을 해서 본인이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야만이 완벽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가 조금 진하게 됐다 이러면은 스프레이를 뿌려서 한번 색을 그대로 이렇게 떨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꼭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해서 그걸 지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걸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걔를 이 스프레이를 물로 저희들은 다른 물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과 물감, 종이 그걸로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뭐 세수를 하듯이 얘도 한번 세수를 시켜준다는 개념으로 한다라면 한 톤을 밝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정관념 속에 수차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그 면을 다른 방법으로 구성해 나가거나 완성시켜 간다라면 그게 하나의 프로의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기까지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물의 색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하늘이 어떻게 와닿는가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지고요. 또 더더군다나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본 하늘, 점심때 본 하늘, 그리고 밤에 본 하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남이 읽을 수 없는 색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단순히 카메라가 읽어낸 아니면 자기가 바라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컬러이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거에 맞춰서 색은 글쎄요, 뭐 덧칠을 했을 때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떠한 색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빛의 삼원색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색의 삼원색도 알아야 되겠죠. 색의 삼원색을 가지고 빛이 플러스 됐을 때에 어떠한 색이 생길 것인가도 본인이 이제 어찌 보면 학습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연 대상물을 바라보고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스케치 위에 마스킹을 발라놨던 부분을 지금 밑에 밑색을 칠한 다음 말린 다음에 이제 제가 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떼면 아까 마스킹 칠해놨던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남습니다.
자, 마스킹 띠는 또 지우개가 따로 있으니까 요거는 재료 찾아보시고 자, 마스킹을 쓰고 난 후에 이 레이스가 갖고 있는 주름을 좀 이제 명암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신중하게 이 마스킹은 칠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떼어줘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굳어버리면 약간의 이제 본드가 말라서 저기 한 것처럼 되니까요. 자, 어차피 이제 이 면과 이 면이 서로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게 채도를 낮춰서 이쪽 주름을 먼저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여기에서도 이 면을 한 톤 낮춰서 눌러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생기는 면은 레이스가 갖고 있는 구김에 대한 리듬감을 타서 좀 더 밝고 중간 어둡고를 하나의 붓터치에서 강중약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톤을 좀 더 낮춰서 주름이 어떻게 젖느냐에 따라서 방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번 칠한 거와 그냥 한 번 칠한 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면은 하나의 면이 생기면 머리카락 같은 하나의 면이라도 톤을 세 톤을 줘야만이 갖고 있는 명암으로서 어떤 덩어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생깁니다. 모든 것들이 서서히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채화가 조금 약간의 매력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가 자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뭐 한탕주의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걸 갖고 있지만 이 그림을 대하다 보면 그런 것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어두운 톤을 하나씩 더 한 톤 더 눌러주는 과정입니다. 네, 마스킹 쓰는 과정까지는 누구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스킹을 떼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주름 잡는 이런 원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거에 따라서 이쪽 면이 조금 더 어두워지고 이쪽 면이 조금 더 어두워지고 이게 서서히 음양이 나타나는 작업입니다. 레이스의 그림자를 사물의 이제 의자 속으로 넣습니다. 네, 그림자는 한 번에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터치를 하게 되면 그림자가 두꺼워지면 그림자의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림자 속에 다시 그림자를 칠하고 난 다음에 그림자 속에 사물이 갖고 있는 어두움을 한 번 더 칠해줘야 됩니다.
그림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물이 한 톤 다운됐기 때문에 지금 레이스 속에 명암을 조금 더 한 번씩 더 넣어줍니다. 이것도 지금 강중약 한번 눌러주고 떠주면 밝음이 또 생기는 과정. 좀 섬세한 그림입니다. 좀 더 밝은 부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밑부분에 한 톤을 더 칠해주고 있습니다. 회장님한테 그 수채화는 인생이 어떤 의미예요? 어떠한 삶 속에서 나를 무한히 발견해주고 나를 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채화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 나름대로의 맑은 영혼, 맑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다스려주는 게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물을 좀 더 연구해서 수채화가 갖고 있는 맑음을 좀 더 맑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채화 중에서도 레이스 기법을 작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